벤트그라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골프장은 이 정도로 나와요. 그린에는 무슨 잔디냐? 이렇게 물어요. 벤트그라스. 네, 그리고 골프장의 출발점은 어디냐? T. 그죠? 그 남북 방향으로 하느냐, 동서 방향으로 하느냐? 남북 방향. 남북 방향이 정답이고, 요 정도가 시험에 나옵니다. 몇 톨이 어쩌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조경계획 보면은 조경 재료는 크게 이 조경 재료 부분이 또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죠. 예, 자주 나오는데 그 생물 재료, 무생물 재료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생물 재료에 식물 책을 넘기셔서 57쪽에 보면은 식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목인데요. 나무인데 나무에는 성상이라는 게 있어요. 성상. 생긴 모양이다 그런 뜻인데요. 나무는 성상이 있어서요. 우리가 상록이냐 낙엽이냐 화렵이냐 침엽이냐 교목이냐 관목이냐 이런 거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는 상록이죠. 그리고 침엽이죠. 그리고 교목입니다. 그 상록이냐 낙엽이냐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상록이라는 거는 1년 내내 푸른 잎이 있으면 상록이죠. 낙엽은 이제 가을에 생리현상으로 전부 낙엽이 떨어져 버리고, 예, 이제 바짝 말라 있으면 이제 낙엽수가 되는 거죠. 상록수라도 잎이 전혀 안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잎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제 파랗게 대다수의 잎이 붙어 있는 거죠. 화렵이냐 침엽이냐. 화렵이냐 침엽이냐는 잎이 좀 이제 넓적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렵이고 잎이 뾰족하면 침엽인데요. 화렵과 침엽을 꼭 화렵은 잎이 이렇게 넓적하고 침엽은 잎이 이렇게 뾰족하고 소나무는 이제 뾰족한 게 두 잎이죠. 뭐 꼭 이렇게만 따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화렵은요, 그 꽃 밑에 씨방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그 속시식물 꽃이 이렇게 있으면 꽃 밑에 씨방이 있고 그 안에 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화렵이고요. 이 씨방이 없으면은 침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이 씨방이 있는 것들이 좀 잎이 크죠. 씨방이 없는 것들이 좀 잎이 작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예외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예외가 잘 나옵니다. 예외. 은행나무는 잎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얘는 침엽이에요. 씨방이 없는 관계로 은행나무는 침엽입니다. 그리고 또 위송류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얘는 잎이 이렇게 침처럼 이렇게 얇아요. 뾰족해요. 그런데 화렵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런 씨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씨방 구조로 우리가 화렵이냐 침엽이냐를 나누는 거고,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씨방이 있는 것들은 잎이 넓더라. 그래서 화렵이고, 씨방이 없는 것들은 잎이 좁더라. 그래서 침엽이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은행나무는 침엽에 속하고 위성류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흔치는 않아요. 잘 안 심죠. 예. 귀하다기보다는 잘 안 심죠. 모양이 그렇게 예쁘진 않거든요. 이렇게 막 축축 늘어져가지고. 위성류는 화렵이고, 은행나무는 침엽이다. 한번 인터넷에 검색 좀 해보세요. 그 사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이제 잎의 넓이와 성상이 좀 일치를 안 하는 거죠. 은행나무가 굉장히 커서 화렵인 것 같은데 침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위성류는 화렵수에 속하고, 이게 이제 화렵이냐 침엽이냐 얘기고, 그 다음에 또 교목이냐 관목이냐도 있어요. 교목이냐 관목이냐. 여기 보시면은 나무가 교목이냐 관목이냐. 보통
보시면은 여기서 뿌리에서 뚜렷한 원줄기 하나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잎이 이렇게 달리면은 교목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목에 뚜렷한 원줄기 하나가 나와요. 관목은 뿌리에서 여러 줄기가 나와요. 여러 줄기가 나오고 뚜렷한 원줄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도 여러 개가 나와서 뭐 개나리라든지 뭐 영산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쥐똥나무 뭐 회양목 이렇게 그 대체로 나무가 작죠. 관목들은 작으면서 뿌리에서 여러 갈래로 이렇게 가지가 나와서 우리는 이거를 관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목은 뚜렷한 원줄기 하나가 나온다 그래서 교목입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우리가 성상을 볼 때 소나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나무. 몇 가지 해볼까요? 소나무, 개나리, 은행나무. 소나무는 상록이죠. 상록. 그럼 성상을 얘기할 때 상록 침엽이죠. 침엽. 그 다음에 교목입니다. 개나리는 낙엽이 지죠? 낙엽 잎이 넓어요. 화렵. 그 다음에 관목이에요. 여러 줄기가 나오죠. 관목. 은행나무는 낙엽이 지죠? 낙엽. 그리고 침엽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교목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나무의 성상은 거기 쭉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거기 성상을 이제 따져보면은 총 우리가 8개가 나와요. 뭐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은 뭐 상록, 침엽, 교목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가지 조합이 나오거든요. 그 성상이.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58쪽에 보면은 낙엽, 침엽, 교목을 보세요. 뭐 상록, 침엽, 교목, 상록, 침엽, 관목, 상록, 화렵, 교목, 상록, 화렵, 관목. 낙엽, 침엽, 교목이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낙엽이 지면서 침엽 수면서 교목인 거. 은행나무. 보통 이제 침엽수는 상록이 많거든요. 근데 은행나무, 메타세퀘이아, 낙엽송, 나구송, 은매낙나, 은행나무, 메타세퀘이아, 낙엽송, 나구송. 이게 이제 침엽 교목에 들어갑니다. 메타세퀘이아고 뭐 메타세콰이어건 여러분의 가로수 중에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메타세퀘이아, 또는 이제 남이섬에 가시면은 쭉 가시다가 오른쪽으로 보면은 메타세퀘이아가 있죠. 낙엽, 침엽, 교목.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무의 규격.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규격은 여기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59쪽에 꽃의 개화기로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개화기로. 개화기로 꽃을 분류해 보면은 가장 꽃이 일찍 피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일찍 피는 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죠. 동백나무, 풍년화, 생강나무, 산수유, 매화나무. 가장 일찍 꽃이 피는 거. 우리나라에서 요것만 좀 암기를 하시겠어요. 많은 문제 중에 동백나무, 풍년화, 생강나무, 산수유, 매화나무. 그래서 다음 중 꽃이 가장 일찍 피는 곳으로만 짝 쪄진 것은, 그러면은 3월 거를 쭉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7월 거, 여름꽃도 좀 봐주세요. 여름꽃. 자기나무, 부의도한, 무궁화, 회화나무, 배롱나무, 능소화. 얘네들은 뭐냐면 그 해에 자라서 그 해에 자란 가지에서 꽃이 펴요. 그리고 또 이제 꽃이 이제 지죠. 그런데 봄에 피는 꽃들은요, 아까 뭐 3월, 4월 이때 피는 거는 작년에 자란 가지에서,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작년 한 여름, 가을 정도에 꽃봉오리를 만들어 놓고 겨울을 꽃봉오리로 겨울을 나죠. 그 다음에 봄이 돼서 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목련 같은 거나 산수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벚나무도 마찬가지고요.
꽃몽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겨울을 나요. 그 다음에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올해 봄에 피었다. 이 꽃몽우리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작년 가을경에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봄에 피는 꽃은 그 전해에 자란 가지에서 꽃봉오리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 7월에 피는 거, 이렇게 여름에 피는 거는 그 해에 꽃몽오리가 만들어져서 그 해에 피고 끝나요. 그러니까 봄에 꽃몽오리가 만들어져서 가을에, 여름, 가을에 꽃이 피는 거죠. 예, 그래서 7월에 피는 꽃, 이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매로 분류 보면은 열매 색깔이 어떻게 생겼느냐. 한번 그 쉬운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중 빨간 열매가 아닌 것은 답이 은행나무였어요. 은행나무는 노란 열매죠. 예, 그래서 그 색깔로 거기 이제 색깔을 열매 색깔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 한번 봐주시고 오히려 밑에 단풍 이게 잘 나옵니다. 단풍은요 빨간 나무만 그 빨간 단풍만 외워놓으면은요 나머지는 노란 단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빨간 단풍류 외워보겠습니다. 감나무, 예, 담쟁이, 온나무, 북나무. 북나무는 그 이름 자체가 어때요? 북나무 빨갛죠? 이름 자체가 빨갛죠? 붉은 단풍이 생깁니다. 북나무라든지 마가목, 산딸나무, 화살나무 이거 외에는 거의 노란색이고요. 빨간 단풍에다가 뭐 이게 단풍나무류 있잖아요. 단풍나무류가 빨간 단풍이 많아요. 그러니까 청단풍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도요. 결국 가을이 되면은 빨개지고요. 홍단풍은 뭐냐면은 처음에 봄부터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 빨개요. 그건 이제 홍단풍이라 그래요. 청단풍은 여름에는 푸르다가 가을에 빨개지는 게 청단풍이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단풍에 좀 하나 더 추가해 보자면은 붉은 단풍에 복자기가 있어요. 복자기 단풍은 조금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이제 그 빨간 단풍으로 이제 잘 시험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 단풍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단풍나무류는 일단 빨갛다. 이렇게 하시고, 감나무라는 거는 감이 자체가 약간 빨간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담쟁이, 온나무, 뭐, 옷 오르면 이제 빨개지고, 북나무, 마가목. 마가목은 뭐 붉은 악마 생각하시면 되고, 산딸나무는 이제 뭐 산딸기랑은 틀립니다만, 산딸기 생각하시고, 뭐 화살나무. 화살 맞으면 피 납니다. 빨개집니다. 화살나무 생각하시고, 빨간 단풍, 복자기. 이 복자기 단풍을 이제 복분자로 착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복분자가 아니고요. 복자기 단풍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렇게 세 갈래로 이제 잎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잎이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복자기 단풍이 이렇게 있죠. 네, 그 다음에요. 단풍 색깔로 분류를 합니다. 노란 단풍에는요, 고로쇠만 좀 신경 써주세요. 고로쇠. 이 고로쇠는 노란색 단풍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빨간색이 아니면 노란색이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만 외우고 나머지는 다 노란색이다. 고로쇠 단풍은 단풍나무 계열이지만 노란색이구나. 단풍이.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물 재료의 그 밖에 필수적인 상황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나무의 형태는 수관과 수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뭐냐면은 나무는 이게 수간이에요. 그리고 요게 수관입니다. 여기 줄기라 그러는데 수간, 줄기간자를 써서 다른 말로 줄기고 이 부분은 우리가 수관이다. 이 부분 있잖아요. 나무가 관에 있었다. 그래서 수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수간과 수관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조경 수목이 갖추어야 될 조건, 뭐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보시면 좋은데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희귀하고 비싸야 한다라는 게 이제 틀린 거죠. 희귀하고 비싸면 우리는 조경을 못 합니다. 비싸서 사지를 못 해요. 근데 시험에는 잘 나와요. 조경 수목이 갖춰야 될 조건에 희귀하고 비싸야 된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네. 싸고 다량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된다. 병충해 강하고 다듬기 작업에 잘 견뎌야죠. 아름다워야죠. 네. 이식이 쉽고 잘 자라야죠. 네. 이런 것들이 좋은 점이고요. 희귀하고 비싸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시험에 잘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잔디로 넘어가 볼까요? 잔디. 잔디로 넘어가 보면은 우리나라 잔디의 특징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름에 푸르고 겨울에는 말라 죽어요. 하록형. 여름에 푸르르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잔디의 특징이죠. 우리나라 잔디의 특징은 여름에 푸르다라는 거예요. 겨울에는 잘 말라 죽는다. 그래서 하록형이다. 우리나라는 들잔디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들잔디, 금잔디, 빌로드 잔디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특히 이젠 들잔디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병충해에도 강하죠. 밟아도 잘 죽지를 않습니다. 다밥에 견디는 능력도 좋고 강해요. 가장 많이 쓰이죠. 번식도 잘 되고. 서양 잔디 특징을 우리나라 잔디 특징 몇 가지 더 볼게요. 2번. 주로 이제 떼짱 번식을 합니다. 그 떼짱 요만한 거 아시죠? 조그만 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심어 놓으면은 옆으로 퍼지죠. 지하경. 그 지하 줄기로 퍼집니다. 예, 그리고 양지 바른 곳에 최소 하루 5시간 이상 햇볕이 닿는 배수가 잘 되는 사질양토에서 잘 삽니다. 그 다음에 서양잔디의 특징 볼게요. 주로 사철 푸른 상록형이다. 서양잔디는 상록형이다.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 잔디는 여름에 죽어버리는데요. 서양잔디는 사철 푸르러요. 그래서 벤트그라스나 아까 이제 벤트그라스가 골프장 그린에 사용하는 거죠. 켄터키 볼로 글라스. 예, 그 다음에 주로 종자를 파종하여 번식한다. 예, 서양 잔디는 이제 종자 번식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잔디도 종자를 뿌리기는 뿌리죠. 종자를 뿌리는데 주로 이제 종자보다는 떼짱을 많이 이제 합니다. 떼짱으로. 예, 그리고 서양 잔디는 주로 종자 파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록형이다 또는 서양 잔디는 다른 말로 한지형이다. 한지형. 자,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잔디는요, 동양잔디라고 그러는데요. 동양잔디. 서양잔디가 있는데, 부를 때 우리가 뭐 하록형이다. 여름에 푸르르다. 그리고 또 난지형이다. 이렇게 더울 때 잘 자란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양 잔디는 항상 겨울에도 푸르르고 여름에도 푸르르다. 그래서 상록형이다. 그리고 좀 서늘할 때 잘 자라요. 온도가. 그래서 이거를 또 한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뭐 하이브리드 버뮤다 그라스나 뭐 버뮤다 그라스 버뮤다 그라스류는요. 얘는 서양 잔디면서 종자 번식보다는 포기 번식을 하면서요. 예. 포기 번식을 하면서 얘가 또 난지형이에요. 난지형. 한지형이 아니라 동양잔디처럼 난지형이면서 포기 번식을 해요. 이제 버뮤다 글라스는 뭐 하이브리드 버뮤다 글라스 예외적으로 요거 좀 잘 좀 알아두세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버뮤다 글라스라고 나오면 이거는 난지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록형이죠. 하록형이면서 동양잔디와 비슷한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기 번식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식물 재료. 예. 식물 문제는 도대체 뭐가 나올지 알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도대체 어떤 식물이 나오는 거야? 어떤 나무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일단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모아봤어요. 그런 거를. 1번 교재를 봐주세요. 공해에 강하여 가로수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나무는 은행나무입니다. 2번 봄에 노란 꽃이 피며 붉은 열매는 약용으로 쓰인다. 산수유는 가장 일찍 꽃이 피죠. 그래서 우리가 봄의 전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봄의 전령이다 산수유. 그래서 가장 일찍 꽃이 핀다. 예, 노란 꽃이 피면 붉은 열매는 자양강장제로 쓰이죠. 3번 여름에 연보라색 꽃이 피며 뿌리는 약용으로 쓰며 그늘진 나무 밑에서도 잘 자라는 지피식물은 예, 이제 그 뿌리는 그 약용, 기침 천식에 쓰이고 여름에 연보라 8월 달 정도 되면은 연보라색 꽃이 핍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게 그 난처럼 생겼어요. 이제 뿌리가 있겠죠. 여기 꽃대가 올라와 있고 여기에 이제 보라색 꽃이 펴요. 나중에 이제 까만 열매가 열리죠. 까만 열매가. 요게 이제 맹문동이에요. 맹문동. 여름에 연보라색 꽃. 그리고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잔디는요. 그늘진 곳에서 안 돼요. 특히 동양 잔디. 한국 잔디는요. 그늘진 곳에서는 못 살거든요. 근데 맹문동은 잘 살아요. 그늘진 곳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공해와 맹하력이 약하여 건조지 척박지에서도 잘 자라요. 약하며. 맹하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지를 잘랐을 때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능력. 전정을 했을 때 새로운 가지가 잘 발생하는 능력을 맹하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새로운 가지가 잘 나오면 맹하력이 강하다 그렇죠. 근데 이 나무는 맹하력이 약하고 건조지나 척박지에서는 잘 자랍니다. 뭐 건조한 뭐 산 같은데 뭐 바위 같은 데서도 잘 자라고 그리고 이식이 어려워요. 소나무의 특징이죠. 소나무는 고매해 가지고 그 공해에는 약합니다. 예, 그리고 맹하력도 약하고 한번 이렇게 잘라 놓으면은 자른 모양이 평생 가요. 다 큰 나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5번 모래터 위에 녹음식지에 적합한 나무는 대체로 모래터 위에서는 좀 잘 못 자라죠 나무들이. 그런데 이제 모래터 위에 그 사질토 그런데 이제 그 녹음식재를 좀 하겠다. 그럼 버즘나무를 우리가 플라타너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백합나무를 튤립나무라고 그러는데 버즘나무나 백합나무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규격을 지을 때도 그 군원 직경을 재는 게 아니라 B, 흉고 직경을 많이 재죠.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겨울 화단용 꽃은 꽃 양배추 6번에 겨울에는 꽃 양배추밖에 살 수가 없죠. 다음에 7번 흰색 계통의 줄기를 갖는 나무는 줄기가 휘어요. 줄기가 하얀색인 나무가 있어요. 자작나무, 백송, 버즘나무. 예, 얘네들은 그 자작나무에서 이제 자일리톨 그 성분을 추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껌을 만들 때 뭐 핀란드산 자작나무에서 추출을 했다. 자작나무는 하얘가지고요. 주로 이제 그 시베리아 이런데 이제 그런 데서 많이 자라는데 예를 들어서 술록이 나무를 이제 그 나뭇잎을 먹으려고 해도 자작나무가 하얀색으로 보호색을 띠니까 잘 안 보이죠. 눈에 이제 눈에서 이제 자라면 백송, 버즘나무. 네, 이거 전부 다 백송이라는 거는 이제 그 소나무 종류인데요. 잎이 3개씩 뭉쳐 있죠. 그러면서 이제 줄기가 하얘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국방색 내지는 연두색이었다가 가면 갈수록 하얘져요. 그 다음에 백합나무, 튤립나무, 예, 그 버즘나무. 거기 버즘나무가 또 이제 그 하얀색이죠. 예, 뭐 버즘이 피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하얀색처럼 자작나무, 백송, 버즘나무, 흰색 계통의 줄기를 갖는 나무입니다. 8번에 꽃의 향기가 없는 나무. 이 자기 나무가 왠지 향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향기가 없어요. 네, 자기 나무는 제가 여기다가 좀 대충 그려드린다면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뭐 하얀 솜털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빨간 요런 이런 게 좀 이제 이렇게 빨간 솜털 같은 게 달리죠. 별로 냄새는 별로 안 납니다. 냄새는 냄새가 약한 곳에 속해요. 향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냄새가 좀 약하다. 그 다음에 9번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며 맹하력이 강하여 형상수로 적합하며 가을에 열매가 붉게 되는 나무는 주목입니다. 네, 그래서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요. 그늘진 곳에서.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햇볕이 잘 드는 데서도 잘 자라고 그늘진 곳에서도 비교적 잘 자랍니다. 그리고 맹하력이 강하다는 거는 이렇게 전정을 해도 금방금방 다시 새로운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형상수로 적합해요. 어떤 형상을 만들 때 이게 굉장히 좋죠. 여기에 주목, 붉을주자 주목, 붉은 나무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답은 9번이죠. 그 다음에 10번 어릴 땐 심근성, 늙어선 청근성. 어릴 때는 뿌리를 깊게 뻗다가 늙어서는 뿌리를 얕게 뻗는 나무는 오리나무입니다. 오리나무. 오리나무는 왜 오리나무냐면 오리를 걸어갈 때마다 나무가 하나씩 나타나요. 그래서 오리나무인데 어렸을 때는 심근성이고 늙어서는 청근성을 띱니다. 그래서 답은 10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조금 쉬셨다가 또 계속 하시겠습니다.